자, 김준수 씨 하면 여러분, 김준수, 전국에 수많은 김준수 씨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시아준수 하면 아하 하실 건데 왜 갑자기 시아준수 씨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동방신기의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준수 씨가 여성 BJ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라는 소식 지난해 11월에 전해드린 바가 그랬었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협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적인 대화의 내용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소속사 측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 여성 공갈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오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앞서 검찰이 구형한 그 형량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7년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머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무려 2020년부터 4년에 걸쳐서 101차례에 걸쳐서 8억 원 이상을 갈취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8억 넘게 뜯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 범행의 기간, 그리고 피해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막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안진용 기자님, 이 사건이 그러면 세상에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김준수 씨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수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서 김준수 씨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난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나 말고 6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의 이런 피해는 내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실 허준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저기 본질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생각일 거예요. 시청자분 중에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뉴스파이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무슨 내용이길래 8억이나 뜯겨서 이런 식의 궁금증 가진 건 본질을 벗어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협박 내용보다는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 어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게 다 보여주기 어려운 그게 뭐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자신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있죠. 것이고 맞아요. 특히 이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드러내기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그러겠네요, 있는 진짜. 거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가 훨씬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여성이요. 그런데 지금 징역 7년이 구형이 됐는데 선고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김준수 씨한테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성 측 변호인이 네.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고 마약을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리석었다라고 변론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홀해진 뒤에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실제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었는데 지금요 액수가 너무 큽니다. 공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8억을 갈취했다고 하잖아요. 무려 4년 동안 100번이 넘게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형량만 하더라도 3년에서 7년이고 가중 형량이 5년에서 9년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재판부에서 이런 반성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못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굉장히 무겁게 엄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최진문 교수님. 이 피고인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의 반성이 이게 실제 뭐 진심에 웃어 우러난 반성이 4년 동안 8억 뜯을 때 신나게 뜯었을 거면서 이제 와서 이런 과거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최후 진술에서는 본인의 형량을 좀 깎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반성에 얘기는 했어요. 네. 아마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매일 접근을 와주는 가족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가족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가족이 걱정스러우면 김준수 씨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맞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반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면서 네.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받고 떳떳하게 사회 구성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1심 결과가 나왔어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7년이 선고돼서 이 몹쓸 인간한테요. 그러면 혹시 이 선고 결과가 안진용 기자님 앞으로의 김준수 씨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진 그 즈음에서 김준수 씨는 대형 뮤지컬 알라딘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됐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은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지난해 11월 개막을 했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네. 사실 유명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가 공개되는 게 두려워서 이런 협박을 받고 공갈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혹시라도 알려졌을 때 나의 이미지 실추, 그래서 활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김준수 씨가 피해자거든요. 네. 즉 대중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도 그건 개인적인 사생활과 피해, 법적 피해는 분명히 구분해서 바라보는 그런 조금 더 성숙된 자세를 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뭔가 진짜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김준수 씨의 모습,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